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인사이트 감성 채널 최고의 페이지. 우!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재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럴까요? 네, 먼저 제가 할까요? 네, 이병철 대표님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되게 굉장히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공감이 되게 많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지혜 같은 건 별로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 전쟁 중에는 지혜의 말씀보다는 총알과 물과 식량이 필요하다. 그러니 조언이나 충고를 할 바에야 통장에 돈이나 입금해 달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셈이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지혜와 암, 정답이 무용해지고 있다. 그조차도 이미 어느 정도 승리한 자들에게나 의미 있는 디저트 같은 것일 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암 같은 건 오래전에 실종되어 버렸다. 멘토가 무의미해진 시대란 알미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시대인 것이다. 저는 뭐랄까요? 뼈를 때렸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어때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그러니까 보통 젊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하죠. 개나 줘버려. 네. 아프니까 청춘. 조언하지 말고 열심히만 하고 하지 말고 그냥 일자리를 줘. 대안을 주란 말이야. 일자리를 주던가 월급을 주던가 알바비 깎지 말고 살아갈 대안을 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런 얘기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하는데 목표를 가져.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만 해.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물론 당연하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가 전쟁하는데 전쟁할 때 정말 열정과 애국심과 어떤 가족을 생각하면서 무조건 잘해야 돼. 근데 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좋아요. 열심히 열정과 애국심과 의지를 갖고 좋은 포주의 정확한 총을 쏠 수 있는 자세도 좋은데요. 우선 총을 주세요. 총을 주고 그래야 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밀레니얼, 특히 Z세대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는 것들이 앞에서 제가 얘기 좀 했지만 연계되는 것이 아닌가. 솔루션이 없는 사회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이미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많은 것들이 지금 위치에서 특히 X세대 애들은 이미 40대 조직에 보면 40대에서 또 리더급에 있죠. 그리고 그들이 권한을 갖고 있죠.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신입사원이나 30대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어쨌든 간에 실무자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막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행동 패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솔루션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정지호 작가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상처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픔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던지잖아요. 도전해야 되고 무엇인가 해야 되고 계속 이런 걸 강조하는데 그런 상처들이 많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과 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병훈 소장님은 어떠셨나요? 재해석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 포기라는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밀레니얼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럼요. 이제 기성세대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밀레니얼입니다. 저는 약간 이런 세대와 관련된 책이나 이런 거 보면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이걸 자꾸 이렇게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업적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또 어떤 흐름을 만들어서 이걸 마케팅화 세대 구분 세대 구분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 기준에 의하면 밀레니얼 세대인데 딱 들어맞지는 않는데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구나 약간 우려스러워서 눈길을 끌었던 페이지거든요. 그 최근 트렌드 중에 무엇이든 내려놓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 퍼지고 있대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너무 노력에 목숨 걸지 말자.
관계에 집착하지 말자. 사랑이나 이성에 너무 몰입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얘기하면서 약간 그 힐링의 책들이 점점 또 많이 인기를 끌고 하잖아요.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거나 막 이런 책들 있잖아요. 하마터면 열심히 일할 뻔했다. 네. 아 모르겠어요. 또 그냥 저의 생각을 얘기하면 또 저 아저씨 또 꼰대 같은 소리 그래요. 하고 있네. 그래서 약간 좀 멈칫멈칫해요. 조심스럽죠. 예. 그렇죠.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 후반부를 또 이끌어갈 주역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경험해봤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이미 상처 다 입었으니까 가만 놔둬.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물론 이런 젊은 친구들을 약간 뭐 열정페이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기성세대도 있지만 순수하게 그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뭔가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또 시니어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를 하나의 그냥 해결화된 그룹으로 자꾸 바라보고 약간 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관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책이 나왔다는 건 결국에 밀레니얼 세대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책이 나온 거고 인기를 끌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책을 보는 소비자들은 시니어급들이 아마 이 책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 보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이라도 너희들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보고 있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당신들은 우리를 이해하려고 얼마큼 노력을 했어? 라는 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고요.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또 꼰대라고 한다면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상호간에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하면 포기하지 마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한참 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저는 포기하지 말라는 조언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누가 밀레니얼 세대네? 예, 미니스 어떤 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면 그 포기하지 마. 솔루션을 줘.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솔루션을 누구한테 받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들은 자꾸 소비하려고 그래요. 그 소비가 어렸을 때부터 뭐 저도 소비 세대지만 자꾸 조언할 거면 솔루션까지 줘.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아까 앞에서 읽었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어, 좀 거리 둬봐, 좀 멈춰, 잠깐 멈춤해봐. 이거 어때요? 저는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한창 일할 때, 지금 일하지만 굉장히 힘들었을 때 네. 잠깐 쉬어, 뭐 한 달 살기 좀 해봐, 어디 갔어, 치앙마이 가서, 네.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힐링이 되나요? 제가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느낀 건 뭐냐면 어쩌면 우리가 쉬어간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뭔가 잠깐 멈춘다는 그런 것들도 그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쉬었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혜민 스님이 말씀하신 말 있잖아요. 책 제목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근데 멈췄는데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그러니까. 절망이죠. 그래서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야 그냥 관계 같은 건 거리를 두고 좀 포기해. 그 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그냥 포기하고 거리 두고 한번 관계 맺지 말아봐. 이거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은 말인가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 자체를 없애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가 되게 큰 착각이거든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는 건 당연한 자명한 진리인데 맞아. 우리는 알면서도 정답을 찾고 있어요. 정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정답을 요구하고 정답 같지 않은 정답을 얘기하면 같지 않게 보는 거고. 그래서 나가 나름대로 정답이라고 해서 치앙마이 한 달 사기를 가감하게 결정하고 갔는데 막상 갔다 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답이란 게 없는 거고 그냥 그런 여정 속에서 나한테 맞는 뭐의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솔루션이 다른 사람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쪽 동의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솔루션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마다 다르다. 그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답을 강요받는 사회인 것 같아요. 정답을 찾아야 돼. 인생에는 정답 없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사회에서의 정답을 찾고 해법을 찾는 방법은 나한테 내가 계속 질문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찾아내서 나만의 솔루션을 찾아내고 이 솔루션이 아니었다면 또 수정과 반복을 통해서 나만의 솔루션을 계속 찾아나간다는 맞아요. 거죠. 수정과 반복이란 말이 이들에게 또는 저에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 아닌가 싶어요. 인생에는 맞아요. 수정과 반복. 그 내 인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 책임을 상대방한테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면 상대방을 비난하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은 정답에 얘기한 걸 내가 실천해봤는데 아니면 이건 정답이 아닌 것뿐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솔루션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인생 진짜로 행복한 인생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뭐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이 작가님이 밀레니얼 세대를 시소의 세계관을 가진 환각의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그 핵심은 이중성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삶을 자기 중심으로 보면서도 또다시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한쪽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쪽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실었다가 다시 또다시 옆으로 무게를 옮기려고 한다는 게 시소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죠. 네. 그 이 안에 근본 바탕이 불안이래요. 내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려고 하니까 불안해서 또다시 옆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 또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이 불안이 핵심인데 불안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을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는 불안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내가 어떤 거 하나를 결정하면은 다른 거 놓치고 있는 거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죠.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학업 성취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취업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막연한 거에 대해서 내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거야라는 근거 없는 느낌이 불안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불안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또는 나는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날카로워져서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소한 자극에도 깜짝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다른 장애를 좀 일으키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인스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타인에게 물어서. 그러면 저 사람하고 똑같이 따라하면 난 불안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행동해보니까 아니야. 그럼 또다시 불안해져요. 이런 사건이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는 심리학자 에릭슨이 말한 것처럼 내 자아 정체성이 잘 확립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자아 정체성의 확립인 것 같아요. 계속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지? 내 자신이 누군지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 다른 사람과 나를 동일시 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맛있는 맛집에 갔다가 해서 우르륵 쫓아가서 그 맛집을 검색해서 사진을 찍는 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동일시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다른 점을 찾아내고 내가 내 자신에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나에 대해서 알아간다면 나의 좀 뜬금없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조금씩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멋진. 나를 알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나를 알아간다는 거. 그럼 평생이 어떻게 보면 숙제인 것 같아요. 나를 알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인식, 네. 나에 대한 깨달음. 우리나라에서 나를 자기 인식을 제일 잘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만약 그게 있다면, 그 정도라는 게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자기 인식을 정말 잘했다. 유명한 사람들. 예. 누가 있을까요?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근데 나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평생의 깨달음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유기체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변화된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은 계속 변화되는 건데 지금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다를 거고 내일의 나와 그 다음 날의 나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나에 대해 성찰하고 생각하고 반복해 간다면 나의 정체성과 신념이 확고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특기인가요 이제? 네, 네네. 이제 비평을 위한 비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어떻게 느끼셨는지 우리 유경철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좋은 책은 사실 뭐 비특기, 비평 이런 것들이 크지는 않은데 우리 좀 전에 이병훈 소장이 얘기한 게 조금 저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드는 생각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기성세대들한테 밀레니엄 세대를 이해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그런 강의, 그런 책, 그런 관점 되게 좋은데 여러 번 들었어요. 그들은 우리 이해하나요? 밀레니엄 세대, Z세대들은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되게 어려웠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죠.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하려고 뭐 여러 가지 뭐 교육이든 이런 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뭐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강의 수요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이해하는 교육은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어요. 경험도 있고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거의 한 9대1. 그러면 포커스가 기성세대에 맞춰져 있는 거.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문제다. 너희가 이해된다. 왜? 너희는 기득권이니까. 당신들은 기성세대니까. 당신들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도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어느 한쪽이 온전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은 아니다. 상호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긴 한데 밀레니얼이나 Z세대들도 그들은 기성세대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다루어졌으면 근데 물론 이 책은 뭐 그걸 다루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균형들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 듣는 분들이 어떤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좀 젊은 세대라고 하면 그들은 왜 기성세대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왜 꼰대 짓을 할까? 왜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할까? 이것들을 그냥 비난만 하고 디스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마음, 배려심 그것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병훈 소장님은 어떠셨나요? 비틀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비틀기보다 조금 더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청년 세대의 공정에 대한 약간 관심, 좀 더 지나치면 약간 집착으로 좀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기성세대 뺄게요.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진짜 되게 치열하게 살면서도 예전에 제가 누렸던 혜택들을 온전하게 다 받지 못하는 나보다 더 기회가 별로 없는 세대라는 게 좀 이해가 됐고요.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뉴스에나 이렇게 공정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되게 막 이렇게 집회도 참여하고 했던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의 온전한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점점 이런 세대들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또 이 세대들의 영향을 받는 또 후배 세대가 또 생겨날 것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가치들, 중요한 가치들이 있겠지만 공정이라는 가치를 좀 더 세밀하고 좀 배려 있게 좀 잘 설계를 해야 그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작은 기회 속에서 희망을 볼 것이고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불철주야 열심히 하는 그런 또 성실한 청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다. 어떤 시스템을 포커스를 다양한 가치들도 있겠지만 정의 뭐 다 좋은 게 있겠지만 공정에 대한 거를 좀 더 강조해야겠다. 이게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서 되게 기성세대로서 좀 느낀 게 있었는데 우리가 최근에 뭐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막 이건 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왜 저렇게 데모를 하지?
뭐 왜 저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하지 했는데 거기 공정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어나서 뭐 그런 맞습니다. 불만을 토로한 거죠. 뭐 정치적인 얘기라 뭐 구체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느꼈을 때 나는 일어날 수 있고 내 목소리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공정이라는 시스템이 과연 구축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봐요. 쉽지는 않죠. 네. 어렵죠. 이 시대에 가장 공정이라는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맞아요.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정치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네. 공정하지 않죠.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네. 예, 수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생각이 변한 거 제가 네. 솔직히 하나 고백 하나 네. 할까요? 제가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땀 안 흘리고 돈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경멸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네. 저 완벽하게 바뀌어 있어요. 존경해요. 근데 존경하는 정도는 아닌데 예. 저도 그 흐름에 지금 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가치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서 네.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기성으로 변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란 말씀을 들으면 이 작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도 처음에는 공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했다가 결혼을 하면서 또다시 생각이 변화된다라고 네. 말을 하는 것처럼 이병훈 소장님 말씀하신 거와 좀 같은 맥락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좀 짧게 할게요. 이 책을 읽으실 때 에세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지우 작가님의 주관적 내용 아래 해석 아래 적혀 있는 글이잖아요. 네. 근데 읽다 보면은 그 글에 대해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내용인가라는 물음표를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책의 내용은 객관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쓰여지지만 결국 주관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을 읽을 때 객관성을 유지하고 내 자기중심적인 부분을 유지하면서 이 책을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책 읽으셨을 때 어떻게 다른 분에게 추천하실지 감상평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대표님. 네, 저는 그 밀레니얼 세대와 관련된 책이 엄청 많은데 네. 뭐 트렌드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들의 관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꼰대 세대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을 이해하고 뭐 이해 안 해도 좋아요. 그냥 그런 팩트 베이스의 관점들을 그냥 수용하는 정도, 받아들인 정도만 있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없으면 1장이라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젠더 이쪽은 조금 이슈가 있긴 한데 우선 첫 번째 밀레니얼 쪽만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 책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정지우 작가님의 스타일이 이런 밀레니얼 세대의 감정과 행동을 묘사도 잘하셨는데 그 근본 원인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아니면 그 사례를 가지고 핵심적인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추천하는 책인데요. 책이 좋은 책이라는 건 쉽게 읽혀져야 되고 그리고 아하라는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책은 쉽게도 읽혀지고 인사이트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을 하면서 기성세대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작가님은 되게 역설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세대의 좀 아이러니함을 잘 풀어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더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오자톡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모두 늙는다. 제가 핵심인데요. 생각해 보면서 돌아보니까 저도 많이 늙어 있고 더 늙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 책을 쓴 작가뿐만 아니라 이 책에 있는 내용에 있는 밀레니얼들도 결국 늙어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예전에 영화 은규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그냥 그런 순리를 좀 생각을 한다면 좀 많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오자톡은 밀레니얼 세대 윗세대, 그러니까 선배님 세대, 지금의 가장 힘이 있는 세대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요. 희망을 주자로 정했습니다. 좋네요. 저는 나답게 살자.
그러니까 인스타 속에 있는 이미지에 살지 말고 타인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나답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SNS 끊어야겠네. 안 돼요. SNS에서 즐거움만을 찾으면서 나답게 살아가는 모습 해서 나답게 살자로 오자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로 오늘 같이 팟캐스트 하면서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고요. 혹시 저희하고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메시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와우. 와우. 선물 꼭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뵐게요.